정청래 후보가 호남에서 앞자리를 3을 찍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호남에서요? 송영길 후보가 생각보다 득표를 많이 할 것 같아요. 전남 고흥이 출신이고 그래서 15% 안팎을 가져갈 수도 있거든요. 김민석 후보가 앞에를 5를 못 찍어도 49 뭐 이렇게 찍으면은 여기가 36 뭐 37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화문비대위 첫 번째 의제부터 그럼 바로 이제 공개해 보겠습니다. 엎치락 뒤치락 초박빙 구도가 이어지고 있죠.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지난 주말 어제 그제 벌어졌던 강원 인천이었나요? 강원 TK 정청래 전 대표와 격차를 벌렸습니다. 원래 아슬아슬했었죠. 충청권, 제주, 인천, 강원 TK 다 합쳐서 지금 저희가 표로 준비해봤는데 격차가 크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제까지 결과를 모두 합산한 결과 김민석 전 총리가 1.48%포인트 차이로 격차를 아주 근소하게 벌렸습니다. 김민석 후보 측은 대세가 굳어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 정청래 후보 측에선 지금 이 초박빙 자체가 이미 큰 승리다 이렇게 자평을 했단 말이죠. 김 의원님, 예. 이 수치들 의미 있는 분석이 가능한 수치인가요? 아직 좀 갈 길이 멀죠? 아니 이제 이번 주말에 사실상 결정이 나요. 호남의 당원이 51만 명이고 서울 경기가 58만 명. 네. 이래서 100만 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100만 명이요?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71%, 72% 이 정도가 이번 주말에 결정되기 때문에 네. 저기에서 표차가 막 20%포인트 막 30%포인트 났다. 그러면은 이제 완전 끝났다. 왜냐면 아무리 표심이 차이가 나도 그렇게까지 막 뒤집어지지 않는데 1.48, 1.5%포인트면은 아직도 좀 가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김민석 후보가 어쨌든 충청에서 이기고 불경에서 졌다가 제주, 인천 그리고 강원 TK에서 이겼다. 그렇죠. 그러면은 종합 성적은 3대 1이잖아요. 네네. 그렇다 보면은 좀 기세를 많이 잡았다. 이렇게 그렇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수치를 빼면 3대 1이긴 한데 정 의원이 보셨을 때는 이 흐름, 구도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 걸로 보이십니까? 김민석 후보한테 유리하게 흘러가죠. 유리한가요? 저는 이거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지금 내신 성적 매기는 데 있어서 미술 음악 체육 시험 끝났고 미술 음악 체육 국영수 시험이 남은 거예요. 국영수가 남았다. 근데 국영수에서 특별히 잘하는 학생 있잖아요. 그렇죠. 미술 음악 예체능 이런 거를 잘하는 사람을 폄하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신 성적 매기다 보면 국영수 같은 경우에는 가중치가 있잖아요. 있죠. 국어는 우리 고등학교 때는 일주일에 4번 했던가 그러니까 4학점 이런 식으로 곱하잖아요. 그렇죠. 여하튼 호남과 서울의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지금까지 했었던 것은 정말로 기말고사 중에 일부 마이너 과목들에서 잘 받냐 못 받느냐 이건데 국영수를 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김민석 후보가 예체능도 비교적 잘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지역에서 애초에 정청래 후보가 조금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 격차를 최소한으로 유지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역전의 발판을 마련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오세훈 시장이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물론 강남 3구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았어서도 가능했지만 강북에서 표 차이를 최대한 줄여놨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한강벨트도 선전했고. 그런 식으로 해석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이제 남은 게 15일 전남, 광주, 전북, 호남이죠. 쉽게 얘기해서. 호남에 있고 16일 경기, 서울 합치면 100만이 넘습니다. 근데 인천은 좀 따로 했는데 인천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가늠자? 수도권의 민심의 가늠자를 좀 볼 수 있는 결과로 볼 수 있나요? 인천의 결과가? 그러니까 요번 전당대회 득표의 특징을 좀 말씀드리면은 굳이 이제 말을 만들어내자면은 도청농석이에요. 그게 뭔가요? 도시는 대도시는 정청래, 농촌은 김민석. 꼭 농촌이라고 하기는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첫 번째에서 충청권에서 대전하고 세종은 정청래가 이기고 충남, 충북은 김민석이 이겼어요. 그 부울경 같은 경우에도 부산은 정청래? 그러니까 경남도 이기긴 했는데 거기는 친노 친문이 워낙 강하니까 부산에서 좀 더 많이 이겼어요.
그리고 이번에 대구에서도 네. 경북에서는 김민석이 이겼는데 대구에서는 정청래가 이겼어요. 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예. 조금 더 이념지향적인 강성 당원들이 그렇죠. 대도시에 좀 더 많이 산다라는 아. 거를 추론할 수 있어요. 물론 인천은 김민석 후보가 한 500표 차로 이기긴 했는데 네, 네, 네. 큰 표 차이가 크지 않고 그랬네요. 이게 송영길의 그렇죠. 영향이 있어요, 사실은. 아, 송영길. 예, 송영길 후보가 여기에서 오랫동안 그랬죠. 예, 근거지죠, 근거지를 근거지. 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있다고 보면은 그래서 앞으로 예. 어떻게 될 거냐. 예. 그러면 이제 전남 광주를 하나로 묶고 전북을 묶으면은 전남 광주가 31만 명이고요. 31만 명이요. 그리고 전북이 19만 명이에요. 오. 약 20만 3대2 비율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여기에서 정청래 후보가 가장 믿어볼 거는 네. 전남에서는 분명히 밀릴 거예요. 전남에선 밀린다. 그런데 광주만 따로 놓고 보면은 네. 광주에서 얼마나 선전을 하느냐. 아, 격차를 얼마만큼 크게 이기느냐. 예. 그리고 전북은 네. 이원택 전북지사가 상당히 네, 네. 정청래 편으로 이렇게 우호적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그런가요? 예. 왜냐하면 정청래 픽으로 지금 전북지사가 됐으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한 반반 싸움하고 전남에서 선전하고. 그러니까 광주에서 선전을 해서 전남에서 표 차이를 좀 덜 벌어지게 만들고 네. 서울 경기로 올라왔을 때 저는 서울에서는 정청래가 이길 거라고 봐요. 서울에선요? 전국의 민주당 강성당원들이 제일 많은 데가 서울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정청래가 이길 수 있다고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길 수 있다. 경기는 밀릴 텐데 네. 그래서 지금 그런 대도시 전략을 얼마나 이게 활용할 수 있느냐가 지금 관건이 될 것 같다. 그게 하나가 보이고 이번에 그 순회 경선을 하는데 지금 뭐 논란이 있었던 게 하나가 뭐냐면은 뭔가요? 투표를 다 한 다음에 연설을 듣는 게 말이 되느냐. 이게 있었잖아요. 아, 연설하기 전에 투표를 하는 거예요? 예. 왜 그렇게 해요? 이게 뭐 예전에는 대의원 제도가 있어서 대의원들이 네. 연설을 듣고 현장에서 투표를 했는데 네네네. 이제는 그게 없어졌어요. 아. 그래가지고 마지막 날에 이제 대의원들이 다 오고 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렇군요. 이번에 강원도에서 네.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김민석하고 네네. 송영길은 네. 강원도의 비전 얘기를 했어요. 강원도가 어떻게 이제 발전하고 인구를 더 유입시키고. 김민석은 예를 들면 춘천 원주 바이오 산업 단지를 여기를 활성화시키겠다. 네. 뭐 강릉 ITS 세계 대회를 잘 유치하겠다. 송영길은 강원 평화 경제 특구를 만들겠다. 어쨌든 다 먹고 사는 얘기들, 비전 있는 얘기들 했네요. 정청래는 한 마디도 안 했어요. 강원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할 수가 강원도에 있어요? 와가지고 무슨 강원도인데? 얘기를 했느냐? 네. 어머니. 아, 그래요? 호남 저는 어찌해야 됩니까? 호남 얘기를 어머니를 18번 얘기하고 호남을 7번 얘기했어요. 강원도에 와서. 강원도에 와가지고. 왜냐면은 야. 이 제도의 모순을 적극적으로 하냐. 이거를 다음에 호남 사람들이 들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강원도 사람은 기분 나쁘겠지만 이미 표는 줬어요, 이미. 우리 뭐 친한계 얼천 정광재 위원님 비유에 따르면 예. 거의 뭐 지금 내신 성적 쌓고 있는데 네. 편법으로 네. 국영수로 가기 위해 네. 뭔가 다른 과목을 약간 지금 근데 치팅하는 느낌인데. 원래 네. 그 수학 시간에 영어 공부하고 아, 그렇죠. 영어 시간에 수학 공부하고 네. 국어 시간에 음악 공부하고 이런 애들이 야. 시험 잘 못 봐요. 근데 이게 어쨌든 중요한 거는 호남은 그렇다 치면 또 우리 경기도에 또 이렇게 근거지를 두고 계신 네. 민심을 들어보셨을 때 저는 경기도의 민심은 어디로 갈 것 같으십니까? 저도 약간 비슷한데 전 호남에서 김민석 후보가 광주에서도 선전할 것 같아요. 선전한다. 왜냐하면 네. 광주에 지금 군 공항에 반도체 무지들 전남 광주 그렇죠. 그 반도체 클러스터 800조를 투자한다고 약속했잖아요. 약속이 됐죠. 근데 이게 아직까지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뭐 속도전이에요. 빨리빨리 밀어붙여야 되는데 거기에 계신 분들이 정청래 당대표가 됐었을 때 네. 민주당과 이 청와대와의 관계가 좀 삐걱거리고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뭐 레임덕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다. 벌써 공포 마케팅 하고 있잖아요. 김민석 많이 하고 후보라든가 있죠. 그렇죠. 송영길 후보라든가. 네. 근데 이것들이 광주 유권자들에게 좀 먹힐 수 있을 것 같아요. 불안감을 야, 이거 자극하는. 괜히 잘못했다가 예. 요새 또 반도체 경기도 뭐 반도체 피크론 때문에 왔다 그렇죠. 갔다 한다는데 네. 이거 이렇게 되면
우리 지역에 반도체 공장 못 오는 거 아니야? 라는 식의 불안감. 그리고 여기 제가 생각엔 호남 투표자들이 전략적 투표를 한다고 항상 평가를 받는데 네. 그 전략적 투표는 사실 이익 성향 투표가 크다고 봐요. 결국엔 나에게 누가 더 이익이 되느냐. 본인 지역에 얼마나 이익이 되느냐. 예. 지금 이재명 정권이 잘 나가야 호남에 대한 대규모 투자라든가 뭐 세제 그렇죠. 혜택이라든가 이런 예산이라든가 이게 될 텐데 정청래 후보가 됐었을 때에 그걸 자신할 수 없다. 아. 그런데 김민석 후보는 당정일체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호남에도 뭔가 좀 득이 될 거다라고 생각할 경향이 크다고 있어 보여요. 봐요. 경기 그래서 어떻습니까? 경기. 저는 호남에서 어쩌면 예. 송영길 후보가 또 근데 이분이 또 호남 출신이라 이게 변수긴 한데 송영길. 거의 인천보다는 훨씬 더 저는 하여튼 김민석 후보가 호남에서 선전. 50% 받는다 한번 베팅하겠습니다. 과반이요? 50% 받는다. 이거 좀 과하게 그러면은 베팅하시는 감인데. 50대 40대 10 정도 되는 거잖아요. 정청래 40, 네. 호남에서 네. 다 합쳐서. 야, 그 정도 해보고 경기 지역은 지금 나타난 정도랑 비슷하지 않을까? 지금 현재 평균과. 지금 예, 추세들. 지금 평균과. 뭐 한 1%포인트 차이. 근데 사실 저는 그 전체적으로는 네. 1순위 투표만으로도 김민석 후보가 네. 50%를 넘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게 요즘 조금 약간. 좀 흔들려요. 아니 근데 김 의원님 그 최근에 예. 추미애 경기지사가 페북에다가 정청래 대표를 지지하는 글을 썼잖아요. 이거 뭐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영향이 있다라고 하면은 네. 원래는 김민석이나 송영길을 찍고 싶었던 사람이 네. 페북에 추미애가 쓴 글을 보고 나는 정청래로 찍어야지 이렇게 바꾸면은 영향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까지 있을 건가?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를 더 찍어야 되겠다라는 걸 강화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추미애 지사가 인기가 있지만은 막 어마어마하게 대중 동원력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을 그게 네. 아니라 그냥 원래 결이 비슷한 거죠. 검찰 개혁이 세상에서 강하죠. 제일 네. 중요하고 막 이런 분들 그렇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그룹이다. 뭐 팀 정청래다, 팀 김어준이다, 뭐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그게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네. 좀 비명 노선, 반명까지는 모르겠는데 비명 노선을 분명히 했다. 비명 노선. 이게 감정이 상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에 경기도지사 때 한준호 그렇죠. 명픽이라고 해서 한준호를 밀었던 것에 대한 반감도 있고 그랬죠. 뭐 이런 흐름들이 있어서 이번에 일종의 뭐 경기도 모라토리움 같은 모라토리움 선언을 하진 맞아요. 않았지만은 이렇게 네. 선언을 한 것도 결국은 전에 김동연 그 전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잘못했다라는 거를 하필이면 딱 요 경선 기간에 하필이면. 딱 이렇게 한 거잖아요. 하필이면. 8월 17일 이후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게 그렇게 뭐 시급한 건 아니잖아요. 그건 노선을 분명히 했다. 뭐 이 생각이 드네요. 예. 근데 그 네. 호남 그 여론과 관련해서는 이번에 제주에서 김민석 후보가 과반했죠. 맞아요. 50이 넘었어요. 52%인가 네, 네.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호남 민심이 그 제주 민심과 좀 비슷하다. 제주가 이제 호남 출향 인사들이 제주에 많이 가서 살고 원래도 뭐 지역적으로 원래 서울도 그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주에서 김민석 후보가 어느 정도 득표율을 올리느냐가 관심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과반 기록한 걸 보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쩌면 제가 얘기한 그래서 50, 50을 거셨군요. 이 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한 거고 제주가 당원이 네. 인구 대비 꽤 많은 편이더라고요. 그래요? 아니 인천이 300만이고 제주가 지금 인구 한 60만 되잖아요. 근데 당원 수가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래요? 네. 저는 네. 그 말씀하신 거 다 맞고요. 그 제주가 이번에 50을 넘긴 게 되게 눈에 띄는데 네. 정청래 후보가 그 호남에서 앞자리를 3을 찍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호남에서요? 예, 39 예를 아니 들면 저랑 비슷한 지금 강원도에서 지금 호남의 피를 토하는 연설을 지금 했는데 30%를 찍는다고요? 아니 송영길 후보가 선전해서. 생각보다 득표를 많이 할 것 같아요. 제가 여기가 전남 고흥이 출신이고 그래서 한 15% 안팎을 가져갈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그러면은 김민석 후보가 앞에를 5를 못 찍어도 뭐 49 뭐 이렇게 찍으면은 여기가 36, 뭐 37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송영길 후보가 인천 출신이 인천에서 오래 정치하고 인천시장까지 해갖고 네. 인천에서 득표율이 꽤 유의미하게 나올 줄 알았거든요. 저는 한 15% 얻을 줄 알았는데 네. 그거 못 나온 걸 보면은 그렇지. 저는 호남에서도 이거 저 생각보다.
될 네. 사람 찍어줘야겠다라는 심리가 조금 사표를 있을 받고 가능성이 싶은 크거든요. 심리들이 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사표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호 아, 투표제니까 선호 투표제가 그래서 있으니. 과반을 넘겨준 건데 인천은 좀 특이한 게 네. 이번에 원래 송영길 사람으로 알려진 몇몇이 있는데 그렇죠. 그 사람들이 정청래 선언을 했어요 이번에 지역위원장들이. 네. 그래서 뭐 약간 그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거기도 갈라졌다. 뭐 그런 변수가 좀 있었어요. 제가 진짜 재밌는 경험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경험인가요? 2021년인가 이제 그 민주당의 당대표 선거를 하는데 송영길 후보가 나왔었어요. 네네. 근데 제가 그때 그 전남 광주를 2박 3일인가 1박 2일로 여행을 갔었어요. 와이프랑. 네네. 근데 거기에서 초대해 준 사람이 있고 이렇게 그 사람들만 만나다가 저녁 식사 자리에 가고 처음으로 이제 거기 호남에 있는 분을 직접 얘기한 것도 아니고 화장실 갔는데 네. 전화 통화가 뭔지 아세요? 야, 이번에 영길이 형 나온댄다. 우리가 뭉쳐야 된다. 찍어라. 그러니까 나는 정말로 호남 전남이 네. 정치 고고한 여자들이 진짜 많이 사시거든요. 음. 호남 가서 처음 들은 얘기가 그 다 정치 얘기였어요. 연길이 찍어라. 연길이 형 나온댄다. 우리가 뭉쳐야 되지 않겠냐 하는데 여하튼 호남은 투표율도 상당히 높고 이 이재명 정권을 지켜야 한다. 네. 그러니까 저는 정청래 후보가 이재명 정권을 흔든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프레임을 자꾸 만드니까 네. 없어도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음. 그래서 김민석 후보가 상당히 선전할 것 같다는 얘기를 자, 하는 거죠. 당대표 선거만큼 또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사실 최고위원 선거죠. 친명계, 소위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운 후보가 지금 현재 3명, 그리고 정청래 대표와 가까운 후보가 2명 해서 총 5위까지 이렇게 양분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득표율 그래픽을 하나 준비해봤는데 현재 최민희 의원이 친청이죠. 정청래 대표에 가까운 친청 최민희 의원이 1등 20.28 수석 최고위원 됩니다. 이대로 가면. 그런데 박선원 의원 친명이죠. 대통령과 가까운. 이분이 굉장히 선전을 했어요. 아주 잠깐 1위를 탈환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이 1, 2위 싸움만큼 또 치열한 게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성윤 전 최고위원 이 둘의 득표처가 1%도 안 됩니다. 0.77%포인트 차이인데 김 의원님 네. 이 구도 1, 2위 싸움 구도와 5, 6위 싸움 구도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하는 추세가 쭉 이어질까요? 일단 최민희 후보가 네. 지난주까지는 22% 정도 득표율이 됐는데 그랬죠. 20% 빠졌고요. 네. 나머지는 사실 비슷해요. 박선원은 지난주에도 16이었는데 이번에도 16이고 그렇죠. 한민수 서미화는 지난주에도 14였는데 둘 다 이번 주에도 14고 김용 이성용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최민희의 표가 좀 빠졌다. 근데 그러면은 네. 최민희가 그럼 득표를 못한 거냐? 네. 예를 들면은 최민희가 제주에서는 18.3%를 얻었는데 박선원은 15.4%. 그리고 인천에서는 16.3을 최민희가 얻었는데 박선원이 19.1. 그래서 여기서는 박선원이 이기긴 했는데 네. 그렇게 못 받는 거 아니에요, 다만. 비슷비슷하게 받아요. 그러면은 이게 무슨 효과가 있냐면은 전체적으로 친청계표에다가 플러스 얼마를 하면은 네. 최고위원 득표율이 나와요. 네네네. 친청계가 정청래가 지금 44.53을 지금 득표 중이거든요. 현재. 예. 전체 득표. 근데 친청계를 다 합치면은 46.5예요. 아. 그러면은 2%포인트 더 받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네요. 그러면 이게 송영길 후보의 표가 지금 이 정도로 나눠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지난번처럼 22%더 치고 나가고 이러지는 못하지만은 네. 비슷비슷하게 해서 끝까지 저는 최민희가 간다. 1등할 가능성이 높다. 예. 우리 정 의원께서는 이 최고위원 싸움 전망 어떻게 보세요? 이 구도가 이어질까요? 근데 최민희 의원이 좀 최근에 논란거리가 조금씩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빠지는 게 여기에 영향이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뭐 최근에가 아니라 항상 네, 논란 항상 있긴 있죠. 항상 논란이었는데 이게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친청계에서는 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요? 최민희 의원이 조금 넉넉하니까 네. 이성윤 후보에게 좀 나눠주자. 나눠줘야겠다라는 전략적 선택을 한 건지 아니면 최민희 의원이
요새 조금 뭐 반감을 사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 최근에 아이, 그 보셨어요? 뭐 페북에 무슨 조선일보 출신 오마이뉴스 뭐 그것도 하던데. 있고, 예, 네. 예. 그것도 있고, 뭐 서미화 의원에 대해서 악수 패싱, 네. 뭐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뭐 이런 것들, 이런 것 것들이 조금 비호감도를 높인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그렇군요. 그래서 최민희 후보 줄 표를 일부 나눠준다. 이성윤 후보가 가져갔나? 근데 이성윤 후보하고 김용 후보가 5위 싸움이 아주 치열해요. 그렇죠. 이 표차 그렇게 크지 네. 않습니다. 네. 최민희 의원 표를 조금만 덜어 가져도 이성윤 의원이 그 5위 안에 들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수석 최고가 말이 수석 최고지 똑같이 한 표예요. 의미 그렇긴 없습니다. 하죠. 예. 그렇게 생각하면 신청계에서 최민희 예를 들어서 최민희 한민수, 최민희 이성윤을 찍던 사람이 네. 일부가 한민수, 이성윤 네.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영향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최민희 후보의 득표율이 떨어진 건 맞고 근데 어쩌면은 박선원 의원이 뒷심을 발휘해서 호남과 지금 국영수 수도권에서 남았잖아요. 그렇죠. 국영수 가장 중요한 여기서 박선원 의원이 뒤집기. 역전을 하는 거 아닌가? 전 역전 가능성이 좀 굳이 베팅한다면 더 클 것 같아요. 아니 그 김 의원님 그 혹시 그 최민희 의원이 페북에 올렸던 8일이었나요? 그 뭐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저희가 그 CD도 잠깐 준비해봤는데 준비 안 했구나. 최민희 의원이 그 무슨 뭐 오마이뉴스 출신 뭐라더라? 조선일보 출신 오마이뉴스 기자님 너무 큰 관심에 감사드리며 11분 후보 골고루 사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게 무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얘기냐면은 지금 친청계 쪽에서 네. 그리고 그쪽을 지지하는 뭐 언론이나 이쪽에서 오마이뉴스를 좀 두드려 패고 있어요. 쉽게- 신청들이 쉽게 얘기를 하면은 오마이뉴스의 유튜브 썸네일이 네. 일방적으로 정청래 유리하게 정청래 불리하게 불리하게 특히 이제 최민희 후보가 한 실수들 네. 아니면 정청래 후보가 한 실수들을 집중적으로 이제 보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오마이가 김민석한테 줄 섰냐 뭐 이렇게 막 불만들을 터트리는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왜 11분한테 골고루 줘야지 네. 왜 나한테만 지금 포커스를 맞추냐. 니네 지금 김민석한테 줄 쓴 거 아니야? 그 그런데 11분이 11명을 얘기하는 거군요. 최고위원 후보 11명. 최고위원 후보와 뭐 당대표까지 다 합쳐서? 합쳐서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불만들을 하는 거고 왜냐면 최고위원이 8명 네. 그 당대표가 3명이니까 그렇게 11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것 같고 지금 우리가 얼마나 불리하고 어렵게 싸우는지를 맨날 강조를 해요. 그렇죠. 10대 0, 뭐 100대 0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불만 그리고 뭐 김어준 방송에 나와서도 뭐 정준희 교수도 뭐 언론이 쓰레기가 됐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막 이제 공격을 하는 그런 뭐 상황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네. 그런데 정 의원님 그 최근에 반대되는 사실 또 사진도 하나 있었어요. 그 신천지와 연루된 의혹과 관련된 사진인데 이거는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왼쪽에 보이는 게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에 공개를 했던 사진인데 저 오른쪽에 계신 아주머니 분이 누구시냐? 바로 신천지와 연루돼 있는 한국근의회 이휘자 회장입니다. 그런데 이 사진이 원본이 아니었나 봐요. 네. 알고 봤더니 정청래 전 대표도 저 사진에 같이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정청래 대표에게 유리하게 싹 그렇죠. 잘라가지고 트리밍해서 마치 본인은 뭐 관계 없는 것처럼 빠져나갔단 말이죠. 네. 뭐 이런 거 보면 사실 뭐 언론이나 유튜브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보기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이 박시영 TV라는 곳이 네. 정청래 후보를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는 성향의 그렇군요. 채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뭐 민주당의 A 그룹들이 주로 보는 것 유시민 같아요. 씨의 그 분류법에 따른 근데 저 A그룹. 사진이 네. 저도 한번 찾아봤어요. 어떤 네네. 거였냐면 2024년 총선 이 유세를 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 선거할 때. 마포갑 있죠. 네, 그렇죠. 마포갑에 가면 서강대 우측에 거구장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구장 아주 유명한 불고기집이에요. 그 식당 저도 알아요. 그 알죠? 그 네. 이름이 K터틀로 바뀌었는데 거기로 막 이제 같이 밥 먹으러 가자고 하는 영상이 나와요. 네. 거기에서 이지은 그때 마포갑 위원장이니까 후보니까 그렇죠. 네. 가서 저 사진을 찍었다는 건데 저기서 이제 뭐 정청래 의원도 마포 을에서 뛰고 있으니까 그렇죠. 당 대표가 지원 요새 왔으니까 왔겠죠. 사진 찍었는데 정청래 후보는 딱 오른쪽에 잘라 버리고 그렇죠. 왼쪽에 2명만 남겨놓으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건 의도가 있다고 봐야죠. 의도가 근데 있죠. 이 의도는 뭐였냐면 네. 정청래에게 신천지를 갖고 공격하는데
아니 이재명 대통령도 신천지와 관련 있는 이분과 이렇게 사진 찍었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도 신천지라고 공격할 거야 너희? 이런 식으로 반대 논리를 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네. 전 이거는 오히려 또 정청래 후보가 괜히 긁어부스럼 만든 것 같아요. 저도 딱 그 단어가 생각났어요. 긁어부스럼. 네. 자, 이 지금 전당대회를 민주당 전당대회를 둘러싼 싸움들이 이 막바지로 갈수록 점점 혼탁해지는 양상입니다. 요거는 조금만 부연 설명하면은 저 사진을 예. 최근에 그 권혁부라는 분이 페이스북에 올린 거예요. 저게 트리밍 된 사진은 아. 저렇게 정청래까지 있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박시영 TV가 저거를 쓰면서 그 네. 권혁부라는 사람이 올린 그거를 그러니까 권혁부는 쉽게 얘기를 하면 똑같은 논리예요. 그러니까 네. 이재명도 사진 찍었다라고 올린 거고 박시영은 그 사진을 그대로 갖다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의적으로 조작을 한 게 아니다라는 건데 네. 딱 보면은 이제 저 옆에 정청래가 잘려진 거고 사진을 그리고 그거를 그 식당에 직접 가서 소개를 해준 거는 이지은이고 그 마포에 그때 출마했던 예. 그러니까 여기 그 영상이 아까 얘기했죠. 영상이 남아 있어요. 여기 이제 이재명이 가가지고 거기에서 식사를 하는데 네. 이희자하고 사진을 찍게 만드는 그거 단초로 물론 이지은이 그렇게 의도를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거기에서 예전에 윤석열하고도 한번 만났어요. 윤석열 대선 후보하고도 우연찮게 찍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특정 식당에서 우연찮게 만나게 해가지고 사진 찍는 일이 많은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지은이 근데 갑자기 네. 저러면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자기가 박시영 TV에서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내려가 놓고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논란이 있는 건데 자, 근데 방금 들어온 속보가 하나 있습니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 김민석 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오늘 11시 50분에 갑자기 기자회견을 지금 예고했습니다. 그래요? 국회 소통관에서 전당대회 관련한 무슨 내용인지는 아직 저희가 취재가 안 됐고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공지를 했고 회견 뒤에 이제 백브리핑도 한다고 하는데 과연 또 무슨 변수가 벌어다니고 왠지 신천지 관련일 것 같다. 그런가요? 뭐 저희가 신천지에 대한 근거가 아니더라도 이 이런 사진 같은 거. 사진과 관련해서도 이게 어떻게 됐었고 네. 뭐 이런 내용이 그럴 수 있죠. 아닐까 네. 뭐 그냥 다음 주 월요일이면 사실 호남 결과가 나오거든요. 두 다음 분이 주 월요일에 전당대회 발표 날 아니에요? 그게 이제 근데 저희 방송하는 시간은 발표 아마 그 시점이랑 조금 어떻게 될지 봐야 될 것 저녁에 같고 하겠다. 호남 저녁에 결과는 적어도 나올 테니 호남 결과 나오고 여러분께서 그러면 예상해 볼 수 예측하신 있어요. 결과가 얼마나 맞았을지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